안녕하세요. 대여부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여러분들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우리가 기다려왔었던 이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세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좀 또 의아하거나 아니면 또 실망을 하시거나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제가 또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가는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 변동성이라던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주 공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메이저 수급이 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다렸던 이슈와 기다렸다는 세론, 그리고 유럽 엔사양 수주 공시가 9조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액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왜 또다시 떨어지는가?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수주 공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뒤에는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던 이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주 공시 나온 내용들 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품 공급 진행하는 수주 공시가 계약이 나왔고,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계약 내역은 9조 원이죠. 9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98%. 사실상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7%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걸 또 그대로 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차트 함께 보면서 매도 물량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차트 볼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공급 지역을 살펴보면은 유럽입니다. 계약 상대는 나와있지 않지만 유럽이면은 LNF 플러스 유럽이면은 뭐다? LNF 플러스 유럽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엔사죠. 노스볼트입니다. 이 노스볼트가 우리가 기대했던 금액이 사실 이 9조가 아니죠. 이 LNF 주주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잘 알고 계셨을 금액입니다. 보통 생각했던 게 20조 최소, 20조에서 30조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유럽향,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유럽 쪽에서 나오는 수주 공시를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다소 실망스러운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이슈였는데 계속 밀리고 지금 4월이 된 시점에서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이것도 반토막 이상 된 9조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전방산업의 부진이죠.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 거래처에서, LNF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이 거래처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방산업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노스볼트 쪽에서 계속해서 이 공급 물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제대로 못 짓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 부진에 따른 얘네들도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수주 공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물량은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일단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그만큼 예상을 했던 부분이어서 좀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6년간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관련 수주 공시 관련해서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잠시만요. 자, 보시면 내일 이제 컨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콜 이후에 이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리스트,
리포터가 나올 거예요.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매출액이라던가 얘네가 생각하는 컨셉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나오는 증권사별로 리포트를 제가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이랑 좀 다른 부분들,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들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주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나 아니면은 내일 바로 좀 오전에 컨콜이 진행이 돼서 오후에 만약에 리포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장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한 6시쯤 그렇게 체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꼭 체크해서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만큼의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죠. 기사를 보시면은 뭐 잭팟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LNF가 지금 이 이전에 있었던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거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LNF가 가장 떼야 되는 이 리스크가 뭐였죠? 이 테슬라예요. 테슬라라는 이 꼬리표를 떼야 되는데 이 꼬리표를 지금 떼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처 다각화를 통해서 SK온 쪽과도 이제 거래를 진행을 한 상황이고, 유럽 쪽에는 노스볼트와도 진행을 했고, 북미 쪽은 이제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테슬라 이렇게 있지만 LFP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MOU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MOU 같은 경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뭐 나중에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좀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LNF가 이제 LFP랑 뭐 전구체 뭐 이런 걸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사업이 하나하나 벌려놨던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충분히 털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어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메이저 수급이 어디라고 했죠? 계속해서 봤을 때 메이저 수급은 아직까지도 외국계 증권사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들이 이탈하는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대량 보유자였던 이 메릴린치도 현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듯 JP모건도 지금 순매수세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골드만삭스까지는 딱 들어와주면 너무나도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더 터져줘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늘 거래량만 보더라도 89만 주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LNF 뿐만 아니라 시장의 영향도 분명히 있죠. 총선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금투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CPI 발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6월달은 이제 떠나갔다, 물 건너갔다, 이번 연도 금리 인하는 뭐 2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망세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매도 물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세론 물량과 함께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LNF가 벌려놨던 숙제들을, 나머지 숙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꾸준히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단기간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차츰차츰 이
외형 성장과 함께 그리고 수주 공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의 레벨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의 변동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뭐 2차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 누가 봐도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캐즘 구간에서의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던가 이쪽에 이제 관심이 좀 더 갔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수급은 그쪽에 쏠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LNF를 촬영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본인의 투자 관점과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이 LNF를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 돼요. 장기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사람들이었으면은 오늘 세롬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있는지 이슈들이 남아있는지를 체크해 나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자리들을 잘 지켜주는지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모두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이 불확실성 요소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이 기존에 이제 단기 고점에서 좀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좀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시장이 좀 더 나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상단 가격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변동폭은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 저항 구간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거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IR 컨콜 진행 이후에 리포트 확인해서 변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전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내일도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